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이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1%, 0.5% 올라오고 있는데 참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시장이 올라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요. 어제도 시장이 1% 넘게 빠지고 있다가 V자로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V자로 반등이 나왔어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부터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거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이때도 그랬었죠. 이때도 좀 시장에서 횡보를 하다가 좀 급등이 나와주니까 바닥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양봉 두 개 뜨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바닥 잡았다라고 판단을 했었었죠. 이때도 급락 나왔었는데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하니까 아 이제 시장 바닥 잡은 거 아닌가. 이때도 마찬가지죠. 밑꼬리 달고 올라오니까 시장 바닥 잡은 거 아닌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제 V자 반등이 상당히 컸죠. 장중에 무려 1.6% 빠지고 있다가 0.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1.1% 빠지고 있다가 지금 0.5%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지수가 한 2%씩 밑에서 올라와 버리면 지수가 이제 바닥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대 해석은 금물이에요. 기관이 이런 보통 12월 달은 계절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죠. 배당 받기 위해서 현물 사고 또 선물 팔면서 어느 정도 해지 형태로 가져가는 가운데 배당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산 물량은 보통 1월 달, 2월 달 나눠서 파는데 한 번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한 번에 팔았던 물량을 개인은 환매수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외인들은 중립이었죠. 그러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큰 폭으로 돌리면서 순매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지수가 V자 반등 나와버려요. 여기서 증시 시사점 뭐냐? 그쵸? 장 초반에 팔다가 마이너스였죠? 시간대 추이에요. 외인을 쓰고 플러스로 빠르게 돌려버렸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는 가운데 바스켓을 샀다는 거죠. 어디를? IT를. 전자와 닉스를. 이번에 실적 안 좋은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샀을까? 그리고 증권, 은행, 보험 이쪽이죠 바로. 증권, 은행, 보험, 금융주 한꺼번에 담았죠. 그쵸? 통신도 마찬가지. 그리고 석유화학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은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에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 외인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증시에서 시사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빈집이구나. 시장이 수급이 기관이 팔았던 거 개인이 받쳐주면서 치고받는 가운데 그동안에 IT를 중심으로 2차전지를 중심으로 기술주 그동안에 많이 하락에 따른 그리고 투심 악화에 따른 시장은 이런 수급이 비어있는 공백 상태구나. 거기에서 외인이 조금만 사버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구나. PSK가 무려 10%나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그 증시 강세, IT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일단은 지켜볼 수 있는 영역이지 이거 오른다고 바로 따라 사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구나. 이번 주에도 2차전지가 올라왔었고요. 그죠? 그러다가 빠져버리고 그동안에 계속 빠지고 있었던 반도체가 오늘 급등 나와버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5.6%, 5.8% 올라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까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5.8% 올라오니까 이게 바닥이다. 라고 누가 예단할 수 있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개파락 이후에 올라오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닥은 후행적으로 지나고 나서 아는 거지 지금 이게 바닥이다라고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맞을 수 있죠. 계속 바닥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턴할 테니까요. 냉정하게 주봉
추세 하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린 여기에 발맞춰서 결과론적으로 돌아서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IT 소부장, 메인드로 수급의 유인, 빈집 나타나면서 지금 한 2달 만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11월 중순에서도 그때 워렌 버핏이 TSMC 샀어요. 그러면서 IT 이런 종목들을 저가 매수에 유효합니다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때도 뭐 두산 테스나, DB하이텍이나 그때 전자닉스나 관련된 종목들 11월 달에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코스닥 키 맞추기 2차 전지 먼저 갔으니까 IT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주에 베팅을 했는데 12월 달에 어떻게 됐죠? 결과 엄청 안 좋았죠. 11월 중순부터. 11월 초에 이랬으니까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춘 학습 효과와 그리고 최근에 IT 업황 분위기는 녹록치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올라왔었던 웹툰 빠지고 어제 빠졌던 중국 소비주 올라오고 순환매죠. 완전히 순환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이고 지수가 급등급락 나타나고 있고 수급에 따라서 특히 외인후 수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급 공백 상태에서 급등락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시장 차분하게 지켜봐야지 뭔가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 따라 사겠다고 따라 사는 순간 마이너스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오늘은 IT가 올라오지만 갑자기 내일은 뭐 오늘 빠졌던 이런 엔터, 미디어 콘텐츠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빠졌던 2차 전지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돌아갈지는 몰라요. 그만큼 시장은 순환매 이런 부분이 참 종잡을 수가 없는 도깨비 같은 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초부터 시장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급 반등, V자 반등이 나와주니까요.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네요.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 주기는 해야죠. 숨통은 틔워줘야죠. 아침에도 1%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 어제 올라왔던 것이 V자로 올라왔던 게 짜장면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짜장면은 보통 우리가 여의도에서 쓰는 은어인데요. 뭐 애들 고아원 보내기 전에 미안하니까 뭐 부모들이 뭐 짜장면 사준다, 탕수육 사준다, 놀이동산 데려간다 뭐 이런 뭐 웃지 못할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어서 시장 즉 애를 뭐 고아원 보내기 전에 급락 나오기 전에 짜장면 사준다. 즉 잠깐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걸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은어로 우리가 짜장면 먹는 날인가 짜장면인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또 빠르게 점검 피드백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증권 세미나에서 내용보다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네요. IT 쪽 말씀하시는데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1분기 더 늦춰서 몇 시점 잡아야 하는지 의견. 전자와 닉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와 관련지어서는 관련 리포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았죠. 삼성전자 지금 12월 초만 하더라도요. 대략 실적의 추정치가 대략 한 9조 원대 뭐 중반까지 뭐 9.6조, 9.8조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 중순 넘어가면서 뭐 8.2조 이러다가 최근에는 7조까지 빠졌는데 어제 세미나 들어보니까 5조 6천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9조 8천억에서 5조 6천억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고 있는 거죠. 추정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D램과 낸드를 얘기하고 D램과 낸드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P와 Q. P는 가격일 거고 Q는 퀀티티, 양일 거고 Q는 우리가 빅그로스라고 표현하죠. 웨이퍼 한 장에서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최대한 작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증착, 식각, 세정, 뭐 포토 공정 뭐 이런 것들 계속 한 10주간 걸리면 여기서 이제 웨이퍼 하나씩 나오기 웨이퍼에서 이제 반도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빅그로스가 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원래 지금 가격
지금 빠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만회하기 위해서 한 25%까지도 빅크로스가 올라올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 올라오는 거는 한 10% 전후다. 그리고 P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한 20% 전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악이라도 한 25% 바라봤는데 한 28%까지 디램이 빠져버리더라. 그리고 낸드는 지금 적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는 타격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 쪽도 그렇거니와 폰이 잘 안 팔리죠. 재고 쌓여가고 있고. 그럼 가전도 안 좋고 디스플레이도 안 좋고 하는 모습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부진의 요인이다 하는 부분을 어제 전달드렸습니다. 사업부별로 쪽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참 도깨비 같이 올라와 버리죠. 안 좋다면서 왜 올라와요? 주가는 모르겠어요. 참 진짜 어려운 게 요즘에 흐름이나 이런 거 자체가 종잡을 수가 없는 가운데 주가가 빈집 들어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정답은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타이밍이요. 저가 매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1분기에 4분기에 그렇게 안 좋고 그리고 1분기까지는 일단은 안 좋을 거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웨이퍼 투하 뭐 이런 부분 자체 좀 줄이면서 가격이 올라오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4분기까지는 그렇게 투하했고 한 10주간에 걸쳐서 나오면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2분기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거 2분기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 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월에서 4월달 1분기 실적, 2분기 추정 이런 부분 조금씩 얘기가 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지금이 1월달이고 한 3월달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2분기가 바닥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못 해버리면 또 이게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작년의 상황이었죠.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매수하는 시점 이 부분은 바닥을 잡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오늘 뭐 급등락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저가 매수세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러한 종목 그냥 전저점 5만원대 초반이죠. 그죠? 5만원대 초반이면 5만 5천원 밑으로 깨지면 이 정도에서 1점 사봐야지. 그리고 최근에 뭐 한 2% 3%더 빠지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사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좀 길게 보고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올해 뭐 최악을 지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예측일 뿐이고 실제 올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돌아서는 것 자체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 자체가 바닥을 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하면 작년 12월 전후였다면 이제는 올해 3, 4월 전후 뭐 이런 부분들 약간 늦춰서 이런 부분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IT를 담았는데 IT가 못 올라오니까 우리가 중국 소비나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틀었죠. 그러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죠. 12월 달까지 편입을 시켜놓은 다음에. 현재 딱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기술주 이런 부분 턴하는 거는 일단 오늘은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외에는 수급 빈집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바닥 잡기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저는 한 두어 달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매수 지점 정확한 바닥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왜냐면 이런 업황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점검하면서 분위기를 느끼고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 외인은 빈집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락 나와버리니까 참 헷갈리고 어렵다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조이시티, 제이시스 메디칼 신규 편입 가능 여부, 한국조선해양 상승 단발성. 예, 한국조선해양은 단발성 상승이고요. 오늘 리포트에도 나왔죠. IMM, P가 가지고 있었던 현대삼호중공업 이런 물량을 다시 한번 한국조선해양 가져오면서 삼호중공업은 이제 상장 철회 그리고 중간 지주사로서 한국조선해양 지주사 할인이 좀 일부 해소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왔죠. 중간 지주 할인으로 큰 타격 받았는데 지금 IMM PB가 보유하고 있던 삼호중공업 주식 464만 주 약 15%를 4.97억에 다시 한번 사면서 상장계획 철회했고 이에 따라서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는 중간지주사 할인이 일부 해소되었다 하는 부분이라 저는 좀 개별적인 요인, 일회성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술주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는 장이에요. 덕산 네오룩스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쪽이고 OLED 소재 쪽이라서 이쪽은 괜찮게 봐요. 덕산 쪽이나 올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유독 재미없었던 디스플레이 쪽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연초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쪽 소재 잘하고 있는 쪽으로 남들 다 52주 신저가 나오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 덕산 네오룩스, 덕산 타코피아, 덕산 하이메탈 같은 덕산 그룹주, 삼성 쪽 OLED 쪽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다만 이쪽은 전반적으로 IT 업황 부진 안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박스권으로서 치고 받는 모습 생각을 하게 된다면 38,000원과 41,000원 선 바라보면서 저 같으면 트레이딩 할 것 같습니다. 조이시티와 제이시스 메디컬. 제이시스 메디컬은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에서 에스테틱 쪽이죠. 에스테틱 쪽은 좋게 보고 있어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그 메디톡스 그리고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컬 최근에 이쪽에서 비올이 제일 썼죠. 비올 제이시스 메디컬 그리고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에스테틱 쪽. 그 중에서 이제 남들 루트로닉이라든지 그리고 클래시스 빠질 때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 안에서 트레이딩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지금은 완전히 종목별로 같은 업종과 섹터 안에서도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이래버리거든요. 보통 상승장에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되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시스 메디칼은 추세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8,000원대 중반, 8,400원, 8,465원 이 정도니까 8,500원대 전후 사가지고 좀 이격 벌어지는 파는 형태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조이시티는 모르겠어요. 이쪽은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게임주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 바닥 따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더 올라오면 팔 것 같아요, 이쪽은 오히려. 주봉상 추세 길게 보면 하락 이후에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고요. 횡보하는 구간이고 기존에 매물대 상단 고점 형성을 하고 있는 게 4,800원대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한 4,000원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팔 것 같아요. 보면서 이렇게 윗골이 다 달려버리죠.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4,800원 정도 목표가 보고 좀 팔 것 같고 저라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안 살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오늘 무슨 모아 데이터나 데이터 쪽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아침에 올라왔다가 지금도 물론 6.9% 올라오고 있지만 음봉 나오면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로 봅니다. KINX 파수 이거는 옆에서 경환이가 얘기를 했고 파수는 뭐 이런 메타버스 보안 관련해서도 일전에 한번 체크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파수가 이 파수꾼 할 때 파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한다 뭐 이런 쪽이고 보안업체로서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명이고요. KINX 뭐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쪽인데 이쪽이 KINX는 과천 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 이쪽 짓고 있는 쪽이고 원래는 이쪽이 우리가 보통 인터넷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중립적 인터넷 연동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통신사에 다 귀속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통 인터넷 연동 서비스 하고 있는 쪽이고 신사업으로 클라우드나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장기적으로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 꾸준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데이터 센터 완공이 되면 올해 한 1,000억 정도 더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 지어가지고 확장할 수 있고 부채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거의 무차익경에 가깝죠. 길게 보면 KINX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 워낙 오랜 기간 기었죠 또. 그죠? 코로나 때 급등 나왔다가 네이버 카카오보다 먼저 튀었었어요. 그리고 급락, 뭐, 왜?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 자체가 빠져 있었고, 데이터 센터 2024년부터나 가동 얘기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투자 들어가는 쪽이고. 그런데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보았을 때 올해 어느 시점에 좀 바닥을 잡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초반에 비용 얼마나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 늘어나면서
이익단은 좀 제한이 걸리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런 종목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죠. 파수는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보고 있고 단기 테마로 봅니다. 데이터 센터 이런 업종은 아직까지는. 유일 로보틱스, 세스 비중 좀 줄여놓는 게 좋을까요? 어제 막 튀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전 사실 세스 모멘텀 보고 투자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기술주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반등 자체가 세게 나오지 못했어요. 비중 좀 줄여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온, 오스템 임플란트, 삼강밴드 최근 필수 소비재 기술주가 올라오면요. 경기 방어업종군에 속하면서 올라왔었던 신고가 나왔었던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필수 소비재. 그죠? 근데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또 사상 최대 실적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풀리면 가장 수혜볼 수 있는 거고 이격, 주봉이죠. 벌어진 상황에서 조정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살 수 있어요. 11만원 선 전후까지 조정 나오면 저는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오히려 1분기에 조정이 나오고 코로나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말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대응 전략으로 한 1월달, 2월달 사서 한 3월달 정도 이제 2분기부터 이제 YY로 엄청 좋아집니다. 얘기 나올 때쯤 그때 가서 분할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오리온. 오스템 임플란트도 중국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정 나오면 같이 빠질 수는 있는데요. 꾸준히 제갈 길 찾아가고 있고 올라가는데 한 가지 지금 벤티움이나 뭐 이러한 종목들이 급락 나와버렸죠.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주세 트레이딩.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부분은 좀 뭐 좀 챙길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것 같아.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조정 나올 때 기다려서 딴 거 하고 있다가 사면 되는 거죠. 성광밴드. 이쪽은 조선 쪽이 올라와 줘야 돼요. 조선 쪽은 근데 지금 유가 빠지면서 같이 빠져버리죠. 성광밴드 진짜 좋거든요. 조선주도 올해 좋고요. 근데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현대 중공업이 이렇게 빠져버리고 이 유가에 민감한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급락 나와버렸죠. 성광밴드도 그에 따른 영향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은 신규 접근은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일정 부분이라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실적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분위기상 뭐 피카운 얘기 나와버리면 또 패버리니까. 근데 피카운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부터 이제 LNG 쪽 이런 거 기성 본격화되면 조선주 좋아질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조선 기자재 피팅 쪽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같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같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작년에 이런 분위기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남들 다 안 좋을 때 이렇게 끌어올려놨었기 때문에 끌어올려놨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그쵸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위너죠.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하는 가운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정부 지원 내용 디스플레이 보통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 뭐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 주로 얘기가 나왔던 거. 아 여기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추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장비 쪽 예를 들어서 원익 IPS 같은 증착 장비 이런 쪽도 디스플레이 쪽에 다 들어가요. 공정 난이도는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쉽죠. 올레드 쪽은 저도 진짜 올해 그래도 다 코스가 될 수 있는 쪽이 올레드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G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체크했었던 LG 이런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삼성 쪽 덕산 하이메탈, 덕산 네오룩스, 덕산 탭코피아 같은 이런 덕산 그룹주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로 1차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건 일단 IT 빈집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OLED는 투자 발표 이런 부분 꾸준히 나오는 체크할 필요 있어요. 얼마 전에 필옵틱스 수주 나왔죠. 근데 단순히 이게 한 2, 3조 원 보완 투자, LCD, OLED로 전환하는 전환 투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A5 같이 진짜 이렇게 큰 것들 나와가지고
크게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2, 3조 이런 거보다는요. 그때 A3 투자할 때 2017년도에 그때 14조에서 15조 투자했거든요, 그때. 그 정도로 크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MR 헤드셋이 되었던 XR 기계가 되었던 애플이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되면 삼성 쪽에서도 OLED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미니 OLED 뭐 이런 쪽이나 뭐 QD 뭐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컬러 필터 걸치지 않고 그냥 RGB 타입의 진짜 그 해상도 높은 것들 이런 것들 만약에 투자가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된다면 올해 디스플레이 쪽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안테나만 세워놓고 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픽으로서는 이쪽 봐야 돼요. 덕산 네가북스, 하이메탈 이런 애들, 데코피아 뭐 이런 애들 이쪽을 봐야 돼요. 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오늘 시장 그래도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흐름 5장까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시장 도깨비 같은 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씩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좀 더 좋은 마음으로서 오늘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